네, 우리 행정소법 제2조 1항에서는 처분 등에 관해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법상 재결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이의신청과 당사자 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결이라고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과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과 그 다음에 개별법상 재결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소송법상 원처분과 재결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설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처분주의는 원래 행정청이 한 처분이죠.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요. 자, 그래서 이 원처분과 그 다음에 이 원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의 내려진 재결이 있겠죠. 그쵸?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원처분주의는 원래 행해졌던 그 처분이죠. 그쵸? 그것과 그 다음에 재결이죠.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과 재결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처분 소송을 할 때는 원처분의 위법성을 당사자가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사자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다. 그럼 원처분 소송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잘못했다.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과도하다.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재결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제 기각 판결을 하겠죠. 인용 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다툴 이유가 많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기각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기각 판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재결에 내용상 하자나 재결에서 심리해야 될 내용을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을 잘못했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투고자 할 때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재결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학설입니다. 이 재결주의는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이 재결 소송 안에서 원처분과 재결의 위법성을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면 된다. 굳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소법 19조 단서를 잠깐 보시면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에 관한 심사에서의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체, 형식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주체는요, 무관한 기관의 재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심판의 이의재결인데 그 내용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을 재결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심판 구성의 하자, 구성원들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의사나 의결 정족수가 흠결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상으로는 문서에 해야 되는데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용상 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형식상 위법의 사유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내용상 위법으로는 위법 부당한 인용 재결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하재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각하재결은 당사자가 이제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취소해주세요라고 요구청을 했는데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라고 해서 각하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한 상황에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겠죠. 그 각하의 내용 자체보다는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니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재결의 위법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한편 기각 재결을 했을 때는 이제 당사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처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내용상 위법에 사실은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상 위법을 그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걸 이유로 제소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사정 재결의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원처분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보다 국민의 권리 구제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용재결 같은 경우는 인용재결, 수정재결,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용재결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영업정지 취소 처분 취소해주세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주세요. 이랬더니 취소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 당사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해서 다투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처분할 때 제3자는 당사자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재결만을 다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건축허가 취소소 소송을 이웃주민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 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로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수정재결은요, 이제 행정청이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일부 인용만 한 경우에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3개월 정직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이를 수정해서 감봉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뒤에 이 재결에 따라서 행정청은 수정 감봉 처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는 피고는 처분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재결은 수정된 처분이죠. 행정청이 한 수정된 감봉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인용으로 남은 원처분도요. 공무원의 3개월 감봉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1개월 감봉 처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1개월 감봉 처분, 이 두 번째 겁니다. 1개월 감봉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변경 처분은 애초에 원처분과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변경된 처분이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영업자에게 유리한 명령 재결을 했을 때는 행정청이 이제 영업정지 명령을 했고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취소한다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했을 때는 애초에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용재결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다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를 다투면 되고요. 자, 수정재결 같은 경우는 정직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수정 감봉을 했는데 후행처분, 수정된 처분이요. 요게 소송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편 적극적인 명령 처분은 원행 처분이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처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첫 번째 원래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특정한 처분이 있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 처분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두어야 될지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과세 처분과 관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초 행정청이 50만 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합시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알고 봤더니 잘못 부과했어요. 그래서 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라고 통지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25만 원이 훨씬 더 감액된 처분이죠. 더 좋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자체도 침입적 처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더 이상 다투는 것보다 이걸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즉 25만 원만큼의 25만 원만큼의 손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송 대상은 감액된 당초 처분입니다. 자, 애초의 처분이 훨씬 더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액 처분의 경우에는요. 당초 처분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50만 원의 소득세를 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75만 원의 이제 금액을 이제 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50만 원이니까요. 75만 원 안에 당연히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때 소송을 할 때는 이 증액된 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 증액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건 사실은 낼 필요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연히 증액 부분은 무효가 되고 과거의 처분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애초의 처분을요. 자, 그래서 경정처분에 관해서는 병종설, 병종적 흡수설, 역흡수 병정설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판례에서는 요 학설 자체보다도 그 각각의 그 경정된 어떤 상황, 감액인지 증액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경정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처분으로 가시겠습니다. 행정청이 뭐 어떤 특정한 이유, 사유나 또는 상황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종정처분,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만 후행처분이 종정처분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행처분을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변시 6회 2017년 1문의 3번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갑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도 3번 문제는 갑이 2016년 12월 5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과징금 5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세 가지 요건이 문제 자체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소송은 적법한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20점 배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소송이 적법한가라고 묻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소송의 요건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법한가라는 것은 소송 제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은 A시에서 갑 의료기, 을 의료기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이 광고에 대해서 A시장은 2016년 7월 1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7월 11일 갑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8월 25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500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변경재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2016년 8월 29일에 송달이 됐고 9월 1일날 약식명령으로 정신재판을 청구한 이후에 9월 12일날 A시장이 변경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2016년 12월 5일 관할행정심판위원회에는 갑은 관할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과징금 500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에 갑은 행정처분을 했죠. 어떤 행정처분이냐면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에 대해서 이게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서 변경처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변경처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총 3가지의 처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처분 중에서도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2가지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의 대상 측면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5일날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 기간, 그 다음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했으니까 피고 적격, 그리고 이제 처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과징금 부과처분, 즉 변경처분에 해당하는 1, 2, 3번 중에 3번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적법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갑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과징금 500만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도록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제36조에서 행정청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의료기기 취급업자가 의료기기 광고를 법률에 위반하여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판매업자,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폐쇄, 그다음에 제조, 수입의 판매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논점을 보시면 2016년 12월 5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소송이 적법한가라는 걸 묻고 있죠. 자, 다시 사실관계를 보시면 갑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이고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처음에 받았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변경 재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결서를 송달을 받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난 뒤에 변경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이죠. 그리고 2016년 12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이 소송이 적법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피고 적격과 제소기간이 적법한지를 찾아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원처분주의, 그리고 소송의 대상, 그 다음에 피고 적격, 제소기간, 이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근거는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판단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다투어야 될 게 바로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대상을 찾아내야지 제소기간도 함께 찾아낼 수 있고요. 피고 적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원처분과 재결 중에 무엇이 소송의 대상인가 라는 거죠. 1번과 2번 중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원처분주의를 선택한다면 원처분과 변경 처분 중에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할까는 거죠. 자, 그래서 변경 재경 명령에 따른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원처분과 변경 처분 중에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적합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도 지켰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제소기간은 원처분과 변경 처분의 이제 처분 일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판단 시점도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으로 원처분 중심주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처분과 재결 중에 무엇이 소송의 대상인지를 보시는 건데요. 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소송법은 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포함하고 그리고 외부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판례에서 추가된 내용이죠. 자, 우리 처분에 관한 다른 판례들을 답안들을 작성하실 때 공통지문으로 우리가 계속 썼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좀 요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처분 중심주의를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원처분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처분과 재결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재결 처분이요. 여기에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그 다음에 500만 원으로 과징금
재결으로 변경하라는 변경 재결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분 자체, 원처분의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요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존재하는 흠으로써 재결 자체에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체 그리고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라는 것은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관한 것이고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것은 이 재결 자체에 관한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체, 절차, 형식은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이 내용상의 위법 부분에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고소송은 이 판례를 잠깐 인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당해 처분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를 잠깐 보시면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에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 그렇죠?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바꾼 이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상의 위법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의 소송의 대상이죠. 따라서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에 원처분과 변경 처분 중에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당초 처분이 행정심판을 거쳐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에서 500만 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무엇을 다투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학설 부분을 보시면 변경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이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변경된 원처분설, 그리고 변경처분은 원처분과 다른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변경된 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변경처분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처분과 변경처분을 나누는 이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소기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처분이 있고 난 뒤에 행정심판 변경 재결을 거쳐서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경 처분을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편의성 생각한다면 또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처분인 경우에는 변경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로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변경처분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된 처분은 아니다 라고 해서 1번 즉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보았고요. 이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 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내용을 판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다투어야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변경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변경된 원처분 즉 1번 처분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쳐 과징금 500만 원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본 사안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의 당초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보시겠습니다. 피고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피고적격이 달라지겠죠. 자, 행정청의 처분은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원리상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행정행위의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사안에서는 변경된 원처분수를 취할 경우에는 원처분을 행한 A시장이 되지만 변경 재결서를 취할 경우에는 재결청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원처분서를 취했죠. 물론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변경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처분서를 따르는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서를 따르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한 A시장이 피고가 되겠죠. 자,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요. 자, 이 경우에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을 송당받은 날인 2016년 8월 29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갑은 2016년 12월 5일날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결론 부분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안의 적용에서 다룰 쟁점이 많죠. 처분이 무엇인지, 피고적격은 어떻게 되는지,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건데요. 처분 중에서는 원처분과 그다음에 재결, 그 다음에 원처분과 변경처분 두 가지를 모두 다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갑은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갑은 A시장을 피고로 2016년 7월 1일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종본을 송달받은 2016년 8월 29일까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갑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했으니까 피고적격에 해당하지 않고요. 2016년 12월 5일에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 및 제소 기간에 흠결이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대상도 과징금 500만 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차를 보시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소송의 적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이란 소송의 요건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저기서 원처분 중심주의에서 원처분과 재결 중에 무엇을 다투어야 될지에 관한 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변경 재결 명령에 따른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원처분과 변경 처분 중에 어떤 것을 다투어야 될지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처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 제소기간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 답안 작성 연습지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 12월 15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과징금 500만 원에 대한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적법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소송이 적법한가라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잘 제기된 소송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처분에 어떤 것을 처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피고 그 적격은 적정한가 그리고 제소기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처분 중에서는 원처분과 재결 중에 어떤 것을 다툴지 원처분과 변경처분 중에 어떤 것을 다툴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목차에서 원처분 중심주의를 써봤고요. 3번 목차에서 변경 재경 명령이 있는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변경 처분과 원처분 중에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피고적격 그리고 제소기간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각각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원처분 중심주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처분 중에서도 원처분 중심주의를 다툰 판례, 원처분 중심주의를 결정하고 있는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견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처분과 원처분 중에 어떤 것을 다툴지에 관해서는 이 처분이 당사자에게
처분이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피고적격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하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원처분과 재결 그리고 변경처분 중에서 우리는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처분을 한 행정청 A시장이 피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소기간 측면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 날로부터 1년인데요.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송달일은 8월 29일로부터 90일이 넘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2월 5일날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적용 부분에서 제소기간도 도과하였고 피고적격도 작정하지 않죠. 자, 그리고 변경 처분을 이제 소송에 과징 500만원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도 원처분으로 볼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